자, 46페이지 기체 압력과 부피. 자, 기체 압력과 부피를 배울 건데 일단 우리는 기체는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 수증기, 질소, 산소. 눈에 보이지 않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력. 자, 압력이라는 게 뭐냐? 태양아, 압력이 뭐지? 그치? 이 력자는 힘을 뜻하는 거고 요 앞자는 누르다라는 한자인 거잖아.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역자가 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 압력의 단위가 앞에서 배웠던 힘의 단위와 같은 뭘 사용할까요? 뉴턴 사용하는 거 맞아요. 힘의 단위는 몽땅 뉴턴을 사용해요. 무게도 뉴턴을 사용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하는데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압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일단은 누르는 힘이 언제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지 실험을 할 때 스펀지를 밑에다 놔요. 자, 스펀지를 밑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거 뭐지? 삼각 플라스크를 빈 거를 이렇게 놔. 자, 그럼 일단 스펀지가 삼각 플라스크 무게에서 살짝 들어가는 게 보이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갖다가 안에다가 뭘 하냐면 물을 집어넣어.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 그러면 스펀지의 변화는 어떨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차이점은 얘가 물이 더 들어가 있네? 아, 누르는 힘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압력이라는 게 누르는 힘이 커진다라는 거야. 큰 힘으로 누를수록 쑥 들어간다는 거야. 자, 힘과 압력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라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비례 관계다. 자, 누르는 힘이 커지면 압력 세게 눌러간다. 깊이 들어간다.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자, 물을 넣지 않고 여기 이 플라스크를 요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잘 세우고 손을 놨더니 자, 가, 나, 다 얘는 일단 빼고요. 가와 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다. 자, 어떻게 알았어? 무게는 집중적이에요. 무게는 같은데 더 좁은 면적에 누르는 힘이 생기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자, 그러면 이거 더 좁은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야? 넓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야? 좁을수록 압력,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지. 그럼 이 세 개를 정리하자면 압력이라는 것의 공식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면적은 좁을수록 반비례는 분모로 넣거든요. 면적은 좁을수록 면적을 1로 만들면 1 면적당 누르는 힘이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면적과 반비례는 분모로 놓고요. 비례 관계는 분자로 놓습니다. 누르는 힘 여기에서는 물체의 무게 또는 힘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분의 누르는 힘, 무게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면적하고는 반비례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고 누르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자, 요거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독감 예방주사 몇 월에 맞지? 겨울 되기 전에 맞잖아. 11월? 11월? 10월 달이면 맞지 않나? 10월, 11월? 10월 달이면 맞는 것 같아. 저희도 맞아요. 그럼 초등학교 무료잖아 나라에서. 자, 그런데 오래 걸려서 오히려 다 안 나오고.
야, 몸에 안 좋아. 자, 정신에 좋아요. 정신. 자, 우리 주사기 보죠. 그죠? 자, 주사기 보면요. 자, 뭐,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혈하는 주사기는 눈에 보여, 끝에 자리가. 근데 얘를 갖다가, 난 삐뚤어진 게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일자로 딱 잘라.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가? 아파요. 들어갈까? 요렇게 생긴 걸 갖고 헌혈한다고 팔뚝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진짜. 상상돼? 저 어제 주사 맞았는데. 너무 아파? 저 샴푸로 쑤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거의 샤프만큼의 크기일 거야. 헌혈 바늘은 그거보다 더 두꺼운 것 같은데? 샤프 크기보다? 샤프보다 더 두꺼운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자로 자르면 큰일 나요. 피부가 너덜너덜해질걸? 막 구멍도 막 빼면 막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일단, 자, 요렇게 비스듬히 자른 이유가 있을 건데? 비스듬히? 잘 들어가요. 덜 아프게. 덜 아프게 잘 들어가라는 얘기도 있고,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같은 힘을 줬을 때 더 순식간에 잘 들어가게끔 쉽게,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야. 이것처럼 또 이것도 있잖아. 압정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네. 압정 발에 찔려본 사람. 실내화에 앞정 박혀 있었어요. 맨발에 압정 박혀봤어? 실내화에. 맨발에. 없어요. 말을 하지 마. 레고는 밟아봤어요. 레고? 양말에는 박혀있어요. 앞정 그거 된적 있었어요. 된 적? 요거를 갖다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누르면 양쪽으로 내가 이렇게 누른다라고 하면 양쪽 손가락에 압력은 누르는 힘은 똑같은 거야. 여기서 어느 한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양쪽에 동시에 누르니까 얘가 이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이랑 받는 힘은 똑같은데 면적에 따라 내가 피나는 정도가 달라.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 당연히 어디? 뾰족한 데가 더 잘 들어가겠지? 뾰족하다,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압정을 만들 때 끝에를 뾰족하게 하고 벽에다가 내가 못을 박을 때 못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박는 사람 봤어? 반대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망치로 때리잖아. 요거 때리는 사람 봤어? 내가 이거를 갖다 벽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버릴 거야. 계속 때리면 벽이 뚫리겠지? 여기는 아마 뚫릴걸? 여기는 가벽이니까. 아니 가벽이었어요. 가벽이지. 여기를 다 어떻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 기둥은 일단 뭐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했겠지만 이 넓은 공간을 나누는 요거는 우리가 따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방음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 선생님 일단 물 뿌리고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는 주사기 바늘 끝에를 뾰족하게 하고 압정을 뾰족하게 하고 못을 뾰족하게 해서 뾰족한 부분이 박히도록 만드는 거는 이미 압력이라는 게 같은 힘을 줬을 때 좁을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정리하자면 압력이라는 건 면적이 좁을수록 누르는 힘이 세지고 큰 힘으로 누를수록 압력이 세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기체 압력 말고 고체나 액체가 누르는 압력의 특징은 단위 면적분의 힘으로 압력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자,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 토막이 있어. 가로가 2cm, 세로도 2cm, 높이도 2cm고 요곳의 무게가 20N이다. 이 나무 토막이 여기를 누르는 압력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니? 면적 구할 줄 아시죠? 네. 닿는 면적 요것만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2 곱하기 2에서 자, 4. 단위는? 단위. 센치니까 제곱센치가 면적의 단위고. 자, 누르는 힘, 무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이 이 스펀지를 누르는 압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4분의 20N이야. 계산하면 얼마야?
O 단위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끌고 오시면 돼요. 자, 5N은 얘는 분자에 있었고 얘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얘를 갖다가 끌고 올 때는 살짝 비틀어서 좁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비틀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의 스펀지를 누르는 압력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5N 뭐라고 읽냐? 퍼 제곱센치. 5N 퍼 제곱센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고체가 갖는 압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 잠깐 칠게요. 압력.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요것도 그냥 힘이 아니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수직으로 눌러지는 힘. 자, 압력의 크기 밑줄 칠게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지고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자, 이 그림의 빨간색 박스 보시면요. 힘의 크기 가와 나를 비교했죠? 힘의 크기 가보다 나가 크다. 이 부등호 표시 밑에 압력의 크기 가, 나. 나, 다를 비교한 이 파란색 박스 면적 나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죠? 압력의 크기 다가 더 크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압력을 이용한 예는 압력을 크게 한 예를 내가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같은 힘을 더 세게 주면 당연히 압력이 세지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 같은 힘을 갖고 어떻게 얘를 크게 작용을 할까? 예를 들면 이거야. 같은 돈을 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까? 같은 시간을 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까처럼 같은 힘을 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라면 면적을 좁혀주시면 돼요. 못, 바늘, 누름못. 요거는 한쪽 끝을 뾰족. 자, 밑줄 칠게요. 압력을 크게, 면적을 좁힌. 뾰족 밑줄 치세요. 자, 그리고 아이젠에 박힌 금속을 뾰족 밑줄. 아이젠 등산하는데, 자, 얼음, 산을 올라갈 건데, 얼음의 특징은 잘 미끄러지는 거잖아. 뾰족뾰족하면 내가 같은 몸무게로 눌렀을 때 바닥에 콩콩 박혀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뭔가 잡는 힘을 크게 한 경우죠. 뾰족한 거는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 자, 내가 몸무게를 줄일 수 없으니까 압력을 작게 해서 잘 푹푹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면적을 넓혀주면 돼. 그래서 자, 압력을 작게, 면적을 넓힌 밑줄 치세요. 스키, 스노우보드. 자,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보면요. 내 발 사이즈보다 얘네가 더 커요.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588N이야. 같은 몸무게를 갖고 잘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이 발을 지지하는 발보다 큰 스키를 대거나 보드는 더 넓잖아. 그치? 넓게 해서 내가 눈 속에 푹 파묻히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사람들은 눈길을 걸을 때 집신을 신었잖아. 고무신 전에 지푸라기로 신발을 엮어서 만들었단 말이야? 집신을 신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발이 쿵쿵 들어가서 발이 다 젖으면 동상 걸리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눈 속에 발이 파묻히지 않게끔 설피라는 걸 만들었대요. 설피는 뭐냐면 사람의 발이 요만하잖아? 그러면 지푸라기로 갖고 이렇게 스키처럼 지푸라기로 갖게 얘를 갖다가 넓은 널판지 위에 발을 이렇게 묶어서 신고 다닐 수 있게끔 해줬대. 그래서 씩 들어가지 않게끔 방지한 설피를 옛날부터 썼다. 자, 그리고 얼음판에 내가 가서 막 스케이트 타고 놀았어. 근데 저기서 얼음이 찍찍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어나가야 돼? 뛰어나가다가는 얼음 속에 파묻혀요. 뛰어나가다가는 얼음 속에 파묻혀요. 우리 왜 얼음이 언 호수에서 겨울에 좋다고 놀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 뭐냐면 호수가 있어. 얼음의 특징은 뭐야?
표면부터 얼잖아. 여기는 다 얼었는데 날이 뜨거워져서 여기가 살짝 녹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놀다가 여기가 푹 깨지면 내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물살을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여기를 뚫고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얼음통에 갇혀서 압사당하고 물속에 익사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찍찍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엎드려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기어서 나와야 된대요. 내 몸무게를 어쩔 수는 없으니까 압력을 그치 넓게 해서 누르는 힘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넓게 또는 작게 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체가 주는 압력은 이렇다라고 배웠으니까 기체는 어떻게 압력을 주는 건지 봅시다. 기체는 고체나 액체와 다르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중력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왜냐면 기체 입자는 운동성이 매우 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아요. 재량이 작을수록 중력의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 볼게요. 기체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험을 할 거야. 자, 어렸을 때 풍선 한 번씩 다 불어보셨죠? 윤재, 너 풍선 불어봤어? 최근에 불어본 때는 언제야? 학교에서 바로 놔둬서 그랬어? 자, 풍선을 불었어. 이거 생선 아니에요? 풍선이에요. 풍선을 불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 이산화탄소가 나가. 이산화탄소가 나가. 후, 불면 어때? 얘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어 오르네. 부풀어 오르네. 부풀어 올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기체, 입자가 들어갔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 벽면에 얘를 밀어내는 어떠한 힘이라는 게 있었겠구나. 이게 기체 압력인 거야. 기체 압력을 보니까 풍선이 내가 불면 자, 이렇게 커집니까? 아니면 풍선이 앞으로 쭉 이렇게 앞으로만 쭉 늘어납니까? 가끔 인형 만드는 아트용 요 기나 풍선은 얘 자체가 생긴 게 길게만 부러지게 생긴 거 자체가 지렁이 형태잖아. 이런 거 말고 일반 풍선. 얘 요렇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얘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방향이 일정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체가 주는 압력을 줄여서 기압배라고 하는데 기압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 풍선의 부품 모양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 기체 입자 운동, 기체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라는 걸 앞에서 배우셨죠? 증발, 확산. 안녕. 증발이나 확산이나 모두 다 특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배우셨죠? 기체 입자는 압력도 마찬가지야. 이 입자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보다는 지가 운동하는 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재야. 풍선을 불었는데 풍선이 터졌어요. 왜 터졌어? 왜 터졌을까? 그 터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봐. 얘는 도대체 왜 터졌을까? 제가 딱밤 쳤어요. 딱밤 쳤어? 네,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주사바늘 들어가서? 불다가 터지는 경우는 뭘까? 그 풍선의 고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도를 추가해요. 자, 풍선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서 반대로 기체 입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내가 후후 46쪽 불면 여기 있는 기체 입자가 양이 많아져. 근데 얘는 얌전한 애들이 아니지.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활발하게 운동하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또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밀쳐내기 시작한단 말이지. 도윤이 볼링 해봤어? 볼링 핀이 몇 개니? 16개나 돼?
나 몰라. 몰라서 물어보는 13개. 13개? 이 가운데를 내가 톡 치면 얘네 어때? 다 쓰러져요. 응. 딱한 2개 정도만 남고서 안 쓰러져서 짜증나요. 그래요? 그거 뭐라고 하지? 스페어라고 하나? 아니 그 남은 거를 치는 걸? 한번 더 어. 해서 다 없애요. 제일 어려운 게 11자잖아. 양 끝에 하나씩 따놓으면 짜증나잖아. 그지? 커브 쳐야 돼. 커브, 자, 어쨌거나 얘를 갖다가 얘가 양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방방 뜨는 애들이란 말이야. 진동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고 막 수축과 팽창 운동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는 상태가 기체란 말이야. 근데 얘도 활발하게 방방 뜨고 얘도 활발하게 방방 뜨는데 얘네들이 많아. 많은데 얘를 톡 쳐. 그럼 얘 또 멀리 가겠지? 멀리 못 가. 옆에 또 있어. 달달달달 옆에 있는 애들을 막 치면 이 볼링공이 옆에 수두룩하게 있는 애들을 내가 가운데를 막 치면 얘네가 난리 나듯이 얘네들끼리도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점 주변 이 벽면까지 쳐내는 거야. 벽을 치다 하다 보니까 얘네가 터져나가는 거지. 넘쳐서 터져나가는 거지. 내가 케찹을 짜는 원리가 뭐야? 케찹이 어떻게 해서 나와? 얘를 쥐어짜면 이 양은 정해져 있는데 쥐어짜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얘네가 삐져나오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쥐어짜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양이 내용물이 많아지면서 얘네끼리 삐져나온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리고 얘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얘네가 서로 부딪히면서 밀치는 힘에 의해서 어디까지 작용하냐면 이 풍선 또는 기체를 담은 용기 벽면을 퉁퉁퉁 칩니다. 충돌하는 횟수에서 충돌 정도에 따라서 압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용기 벽면의 충돌 횟수가 많으면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압을 크게 해주려면 아까 윤재가 말한 것처럼 바람을 더 넣어준다. 그러면 기체의 입자가 늘어나니까 많은 애들이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충돌하겠지. 그래서 압력이 세지는 거야. 자, 우리 식당에 갔는데, 우리, 여름철에 다들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씩 들려보셨죠? 휴게소 윤재야? 고속도로 휴게소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어. 화장실 가봤어?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 미어 터지지. 사람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한여름철, 성수기에. 성수기에도 사람들을 별로 안 다니셨던 휴게소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아무도 없는데 가봤어? 네. 나는 못 가봤어, 한 번도. 응? 자, 수비가 많은 게 응. 어중간하게 있어요. 어중간하게? 특히 선생님이 되게 느끼실 법한 게 남자 화장실은 분명 많은데 여자 화장실은 되게 많아요. 여자 화장실은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 할머니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문을 열고 볼일을 보죠. 할머니들은 문을 열는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서 이거 죄송해요 할머니 문 닫고 나오잖아. 왜 할머니들은 문을 열고 화장실 볼일을 보시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여자 화장실은 미어 터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미어 터진다? 기체 입자도 미어 터지는 거야. 양이 많아지면 지네들끼리 가만히 있지 않는 애들이니까 더 많이 충돌해서 미어 터진다? 압력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충돌 횟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불어놓은 내가 더 공기를 넣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더 부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자, 도율아. 풍선을 더 빵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부는 거 말고 또 하나 생각해봐. 넣는 거 말고. 자, 얘를 더 빵빵하게? 아니, 더 빵빵하게 또는 얘를 갖다 내가 터트릴 거야. 그럼 어떻게? 바늘로 찌르는 거 말고 누르면 돼. 물을 붙여요. 누르면 돼.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안에 있는 기체는 정해져 있는데 누르면 공간이 줄어들어.
화장실이 10칸이 있어서 사람이 미어 터졌는데 심지어 몇 명이 여기다가 큰일을 보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막혀버렸어. 10칸에서 이제 3칸 빼버리고 7칸이면 어떻게 더 미어 터지겠지? 얘 마찬가지야. 공간이 줄면 운동 상태는 그대로였는데 공간이 줄면 미어 터지면서 얘네가 더 많이 충돌하면서 더 빵빵해지면서 터지는 지경까지 간다 이거지. 또 하나, 기체 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불을 붙이는 거 말고 여기다가 내가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 어떻게 될까? 공기 입자가 활발해. 그렇지.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가 더 활발하게, 즉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 미친 듯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많이 충돌하겠지.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까가 막 퉁퉁퉁 쳤으면 이번에 퉁퉁퉁퉁 치면 훨씬 더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결국엔 터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난로 같은 거 우리 왜 이런 난방기구 있잖아. 요 앞에서 내가 풍선을 불잖아? 그러면 가까이 가서 얘가 뜨거운 용기에 딱 불에 닿는 것도 아닌데 요 근처에 있으면 갑자기 불딱 통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 왜 그래? 뜨거워서 얘네가 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다 쓴 부탄가스통 불 속에 던지면 어떻게 돼? 터져요. 터져. 그래도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 쓴 부탄가스 어떻게 버려야 돼? 살짝 살짝 구멍을 내면 기체를 다 빼고 빈통을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그냥 불 속에 넣으면 터져. 내가 얘를 갖다 직접 불에다가 놓지 않고 너무 뜨거운 상태에 넣어도 불이 나거나 터져. 왜냐면 얘가 온도가 높다라는 건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고 운동이 활발하면 지네들끼리 더 많이 충돌해서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터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 압력은 온도가 높거나 용기가 좁아지거나 또는 입자수가 더 많이 불어져서 입자수가 많아지거나 어쨌거나 용기 벽면에 더 많이 충돌하면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지. 자, 기체의 압력 밑줄 칠게요. 기체의 압력, 용기 벽에 충돌하여 가하는 힘.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 끊임없이 모든 방향, 밑줄.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 밑줄. 운동성이 너무 활발하니까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닌 거야. 자, 2번.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그럼 반대로, 자, 가스통, 부탄가스가 내가 터지지 않게 하려면 일단 적당한 기체의 양을 넣어야 할 거고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찌그러지지 않는 형태가 잘 보관을 하면 부탄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잘 나지는 않겠죠. 자, 고무풍선 속에 기체 압력 밑줄 칠게요. 공기를 넣으면 밑줄 밑에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 충돌 횟수 증가. 고무풍선이 둥근 모양 밑줄. 기체 압력이 모든 방향 똑같이